이번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 이제 많게는 뭐 몇 억 당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적게는 몇십만 원 당한 사람도 있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1인으로 제일 크게 당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당한 최대 피해액이 26억.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 서울 동부지검 예. 관내에 있는 성동구에 네. 사시는 분이 당했는데요. 예. 최근에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로 26억이 당했나요? 내일 캠핑 용품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뭐 몇 가지 물어보더니 그러면 당신 계좌가 뭐야 사기범 일당 거기에 이용됐다 이러면서 캠핑 용품 얘기를 하다가 막 굉장히 현란하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당신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을 검수 조치, 이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이제 직원을 보낸다고 뭐 하면서 이제 일단은 통장에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우체국에서 거래를 했는데 4일 동안 우체국에 가서 네. 10,000원짜리 현금으로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는 있겠어요?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이렇게 와서 결국 자기 아파트 앞에서 전해줬죠. 와 26억을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결제했다 그러면서 예, 항상 예. 보면 밑에 연락처가 써 있어요. 예. 근데 그 연락처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전화번호를 한번 딱 쳐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070이나 이런 거를 변작을 하거든요. 그 딱 쳐보면 이게 엉뚱한 게 막 뜬다고요. 근데 진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부지검 대표 전화를 딱 넣어버리면 진짜 동부지검의 주소하고 약도 같은 게 떠요. 예. 진짜인 경우. 예. 그럼 만약에 그 캠핑 용품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거기 뭐 대리점이나 무슨 센터가 예. 뜨겠죠.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지. 만약에 했다면 필터링을 하면은 조금 더 이거 이상하네 캠핑 용품 회사 아닌데라고 하고 그렇죠. 넘어갈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연락을 해봤다가 네. 갑자기 현란한 말발로 넘어간 당신 거죠. 뭐 검찰에서 뭐 그 돈 통장을 검수해야 되는데 뭐 그 돈 갖고 나오세요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세뇌가 한번 딱 되면은 그래서 꼬이면 더군다나 뭐 꼬이면은- 검사라고 얘기하든지 뭐 검찰청 직원이고 뭐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러면 벌써 머리가 굳어버려요. 그냥 예. 이 좀비처럼 사람이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네. 근데 실제로 검찰이 현금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절대 없죠. 없죠. 예. 혹시 뭐 아니면은 계좌를 통장이나 도장을 갖고 와라. 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그런 한다. 건 할 이유가 없죠. 저도 가끔 전화가 와요. 뭐 서울중앙지검 저도. 뭐 저도 옛날에 서울중앙지검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끊어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다 대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집으로 짜장면 한 50그릇 배달된다니까요. 그런 나의 경우도 개인 있어요? 정보를 알기.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게 그 부산 관내에서 예. 어느 전철역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허위야. 그래서 번호를 추적했더니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 흥정하다가 이게 사기인 줄 알고서 막 욕을 해놨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휴대폰 번호로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골탕 먹이는. 그러니까 그냥 끊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다 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혹 또 뭐 집으로 진짜 짜장면 뭐 50그릇 배달을 해가지고 예. 물론 이 사람이 시킨 건 아니니까 책임은 없지만 또 미안하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또 있네요. 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26억 1인 최대 피해액이 깨졌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의사 한 분이 이제 당했는데 41억 당했거든요. 예. 41억을 어떻게 당한 거죠? 그거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지검 검사라고 이제 예. 사칭한 사람이 일반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당신이 이 자금 세탁 이쪽에 지금 계좌가 연루가 돼 있는데 공범이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뭐 그러면서 카톡 친구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 친구 추가를 했더니 아까 영장 사본하고 신분증도 보내주고 그리고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뭘 깔으라 그랬어요. 그게 악성 앱인데 그걸 까는 순간 이제 이게 좀비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이상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중앙지검 네.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진짜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화 가로채기라 그래가지고 그 악성 앱을 깔면 깔리면은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가 다 걔네들이 갈아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다 예. 보내라. 뭐 대출 받게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41억 털렸죠. 근데 그 26억 털린 분하고 41억 털린 분은 그 돈을 일부분 회복이라도 했나요? 21억 털린 분은 일본 이제 마지막에 잡긴 잡았는데 거의 다 중국으로 다 돈이 넘어가고 지금 조금밖에 그 압수를 못했고 지금 41억은 최근에 터진 거라 네. 아직까지 범인도 못 잡고 제일 중요한 게 제 책에 92페이지 써 있는데 그 어느 학생이 이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네. 일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품권 뭐 사가지고 핀번호 찍어서 보내고 해서 또 돈 털린 게 있는데 그 사건을 내가 설명하면서 절대로 검사는 일반 전화로 전화하지 않는다. 예, 010으로. 그 사건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10 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는 그것도 모르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니까 이제 쪼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전화로만 전화 온다. 네. 02031 뭐 등등등.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를 전화를 해야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잖아. 예. 얘는 그것만 머리에 담고 있어도 이렇게 안 당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기 조직 입장에서는 일반 폰으로 전화해야 뭐 저장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카톡으로 뭐 보내고 악성 앱도 깔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휴대폰으로 해야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교육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하죠. 강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시고 수사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계좌도 동결도 빨리빨리 하는 그렇죠. 걸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도 사건이 계속 많아요. 계속 터지고 있죠. 그 액수 전체적인 액수는 좀 줄었나요? 예. 그 작년 1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744억. 중견회사 매출이네요. 7744 이렇게 네. 얘기해요. 금년 들어서 하여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뭐 총책을 외국 그 수사 공조해가지고 네. 막 잡아오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내가 퇴근하면서 석간을 봤더니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예. 그 피해 금액이 4,088억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그 기간에 비해서 30%가 줄었다고 지금 아까 뉴스를 봤습니다. 30%면은 그래도 한 2천억 정도 줄인 그렇죠, 거니까 많이 줄었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외국에서 잡아오는 경우가 꽤 예. 보여요. 그렇게 잡아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 이제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과 이제 형사사법 공조 그래가지고요. 서로 이제 범죄인 인도라든지 어떤 그 협약이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있죠. 신종 피싱. 뭐 예를 들면 투자하면은 뭐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리딩 사기라 그래가지고요. 예. 뭐 주식이나 뭐 네. 가상화폐 전문가인 것처럼 예. 해가지고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왕창 잃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지금 막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예. 어떻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가상화폐로 하면은 주식에서 이런 거는 뭐 복구하고도 훨씬 돈 찾습니다. 이래 되면 혹해가지고 네, 문자가 미친 듯이 와요. 그런 문자가. 그러니까 지금 시리에 빠져 계시죠? 뭐 코인 수익 뭐 저희 팀은 뭐 1000% 났습니다. 뭐 이런 거. 실제로 당해가지고 네. 극단적인 그 아주머니가 금 뭐 투자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네. 1억 원을 넣었어요. 거기가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자기네들끼리 막 주고받은 걸 보고 진짜인 줄 알고 했다가 이게 돈을 넣고 나서 이게 다 폭파가 됐어요. 네. 경찰에 신고했더니 뭐 사건이 많잖아요. 예. 이게 별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했어요. 그 1억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전세금 빼고 아버지 소판 돈 해가지고 1억 마련한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 재산 혹은 그 이상을 다 밀어 피싱 조직에게 넣었는데 그 사기 당하고 이 사람들을 잡을 길도 막막하니까.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신종 이런 피싱은 예. 그 전형적인 이게 아니고 뭐 투자 뭐 예. 피싱이라든지 아까 뭐 중고 거래 예. 뭐 이런 식으로 피싱 해가지고 돈을 이제 보내게 되면은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의해서 환급이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속히 정지가 안 되는 거죠. 바로 돈을 입금하자마자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빨리 계좌를 동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딱 그 보이스 피싱만 딱 그 그렇죠, 동결이 그렇죠. 되고 그거 외에는 동결이 안 돼서 이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자기가 처벌받더라도 그렇죠. 보이스 피싱이라고 가짜로 얘기를 하고 그거 동결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로맨스 이건, 스캠이라든지 예. 뭐 되게 많아요. 별의별 뭐 피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전화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자 뭐 많죠. 카톡, SNS 등등 많으니까 접근 방법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 그렇죠. 사람들 페이스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사기들이 많은데 이거 법은 좀 빨리 바꿔서 솔직히 무슨 수단으로 사기쳤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일반 사기하고 한계가 또 모호해질 수가 예. 있거든요. 또 그건 이거를 그렇죠. 계좌 동결을 또 악용해가지고 또 사기치는 놈들도 있고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최근에 고액 알바라고 해서 2차 피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우리 어머니 세대들 뭐 부모님 세대들이 고액 알바라고 한 일당 20만 원 준다 뭐 서류 하나만 갖다 주면 뭐 10만 원 준다 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부름을 해주고 그렇죠. 방조범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뭐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등 다른 국가에 숨어 있으니까 이걸 전달해줄 심부름책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뽑아서 갖다 준다거나 뭐 서류를 받아서 여기다 갖다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인간 대포 통장이라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을 뭐 10만 원, 20만 원 고액 받아. 왜냐면 뭐 서류 하나 갖다 주는데 10만 원 줘? 좋네 하고서 했다가 이게 엄청 세게 받거든요. 그렇죠. 그 방조범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입은 돈까지 이제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구속도 되고. 이 어쨌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처벌이 큰데
조직은 사실상 잡기 어려우니까 방조범도 처벌이 엄청 세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게 잘 모르고 한 건데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렇게 해서 아예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물론 행위에 맞게 적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피해가 워낙 커가지고 한없이. 뭔가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 치고는 좀 금액도 많고 어떤 대가가 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예.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예전부터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30% 정도 줄긴 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많으니까 뭐 이런 전화 오면 그냥 끊고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귀 닫고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받아봤거든요. 허위로 된 거 피싱 조직인 거죠. 나름 최소한 규격은 다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좀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중앙지검의 그 찐센터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줘요. 이렇게 보내면. 아 중앙지검에 네, 찐센터라고 있어요. 찐센터라고 그런 걸 사진을 보내주면은 검증을 어, 해주는. 예, 예. 이거는 좀 중요하네요. 네. 속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면 육안으로 봐도 아 이것이 허접하네 그러는데 네. 일반인들은 속죠. 네. 왜냐면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다 아는 거죠. 이 하여간 조심하시고 찐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또 확인할 때는 네. 이 휴대폰으로 하면 악성 앱이 혹시 깔렸을지도 아, 모르니까 그렇죠. 남의 전화 남의 아니면 전화. 딴 전화로 그러니까 해야지 내가 지금 깨끗한 받은 번. 이 해당 휴대폰으로 하면은 네. 완전히 100% 완전히 거기 최면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한 지가 벌써 뭐 10년, 15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한 사람 정말 많다. 계속 많죠. 예,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